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참 웃기게도 왜 자꾸 저는 못난 생각이 드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결혼식 날 어머니께 그렇게 모진 수모를 당했음에도 모든 걸 잊고 살면 될 것을 저는 자꾸만 제 부모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임신을 해서 호르몬의 변화 때문에 그런지 출산일이 다가올수록 정 한 번 주지 않았던 친정어머니 생각이 그렇게 났습니다. 어느 날은 못된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라 미워했다가 그래도 핏줄이 무서운지 또 어느 날은 그래도 내 가족들이 그리워 눈물을 보이기도 했죠. 겨우 출산을 하고 집으로 돌아와 산후조리를 제대로 해야 한다며 시어머니께서는 수발까지 다 틀어주시는 상황이었죠. 꼼짝도 못하게 하시고 그저 차려주시는 정성 어린 밥상 받아 먹어가며 자고 아이 수유하며 제가 하는 일도 없었습니다. 하루는 애 기저귀를 가는데 어머님이 그러시더군요. 얘 손목 그렇게 막 쓰다가 골병 나는 거야. 내가 아범 낳고 산후조리를 제대로 못해서 온몸이 시큰거리고 얼마나 아픈지 몰라. 그거 정말 무서운 거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쉬어. 산후조리는 제대로 해야 하는 거야. 기저귀 하나쯤 갈 수 있지만 그게 쌓이고 쌓이면 결국 몸조리를 제대로 못하게 되는 거야. 알겠지? 혹여나 미역국이 물려서 먹기 싫을까봐 홍합 미역국, 쇠고기 미역국, 북어 미역국 등등 종류 바꿔가며 미역국으로 끓여주시며 반찬도 해주시고 참 좋은 시어머니를 만났죠. 남남인 시어머니도 날 일이 챙기는데 날 낳은 우리 엄마는 왜 그리 내게 모질게 대했을까. 내가 아이를 낳아 기르니 그 심정이 더 이해가 되질 않아 서러운 눈물이 났습니다. 애한테 그래도 외갓집이 지 엄마의 뿌리니 알게 해주고 싶은데 어차피 제가 찾아가도 문전박대 당할 것이 뻔하니 다시 찾아가기가 겁나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뜻밖의 큰언니였죠. 너 그렇게 소식 끊고 가서 우리한테도 연락 안 한 건 너무한 거 아니니? 시집갈 때도 엄마가 그럴 거 뻔히 알면서 왜 엄마를 찾아가? 우리한테 연락을 했어야지. 엄마한테 그때 얘기 들으니 네 찾아온 행색 보니 부잣집 남자 만나서 결혼하는 것 같다더니 잘 살고는 있니? 그때까지만 해도 큰언니가 그래도 미운 동생 떡 하나 더 줄 심정으로 제가 걱정되어 연락을 하는 줄 알았었네요. 언니는 꼬치꼬치 제게 어디 사냐고 뭐하고 사냐고 시부모님은 뭐하시고 남편은 뭐하는 사람이냐고 물어서 솔직하게 얘기해줬더니만 이내 허하고 헛웃음을 터뜨리며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시부모 건물주에 남편 직장 탄탄하면 잘나가는 집에 시집갔네. 얘기가 잘 통하겠다. 솔직히 형제 좋다는 게 뭐니? 큰오빠도 그렇고 셋째도 그렇고 우리 다들 빚지고 힘들게 살거든. 잘나가는 형제가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살 일이니? 좀 도와줘라.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신용 하나는 제대로야. 다른 형제들한테 비밀로 할 테니 나만 도와줘. 내가 바로 갚을 테니까. 큰언니라는 사람이 길껏 20년 만에 연락을 해서 한다는 말이 돈 빌려달라는 말이었습니다. 참 억장이 무너졌죠. 그런 언니에게 잠시 할 말은 잊었지만 이내 정신 차리고 악감정 담아 쏟아내었더랬죠. 참 뻔뻔스럽다. 어쩜 예나 지금이나 언니는 그렇게 사람이 안 변해. 가족들한테 그토록 미움받아서 내가 꼭 이 집 나가서 가족 같지도 않은 당신들이랑 연 끊고 떵떵거리며 살겠다고 다짐한 거야. 그래, 그러니 결국 너 내 덕 본 거잖아. 내 덕에 이 약 물고 달려온 결과로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으니 그러니까 좀 베풀어 달라고. 언니 진짜 제정신 아니구나. 내 전 재산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한이 있어도 형제들한테 줄 돈 없어. 나한테 돈 달라고 다신 연락하다간 남편한테 얘기해서 법적으로 처리할 테니 알아서 해. 저는 매정하게 단칼에 거절을 했습니다만 먹잇감을 발견한 언니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고 도리어 다른 형제들까지 냄새를 맡고 이후 정신을 놓겠다 싶을 정도로 아쉬운 소리를 하며 친정 식구들은 제게 달려들었지요. 심지어 형제들은 제 뒷조사까지 했다는데 집 나간 후 분명히 망해서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본인들보다 잘 살고 있으니 그게 그렇게 배가 아팠던 것 같습니다. 하다못해 집까지 찾아와서
초인종을 누르고 문 열으라고 소리치는 그 소리에 애가 놀라서 울고를 몇 개월간 반복을 했고, 저는 경찰을 불러 신고를 했지만 경찰서에 가서 가족이니 좋게 해결하라는 얘기만 듣고 그들은 곧 풀려났습니다. 이 지옥에서 벗어나고자 남편에겐 말 길게 안 하고 핑계를 대어 시댁으로 아이와 함께 도망쳤지만 시댁 주소까지 알아내 찾아왔던 지긋지긋한 인간들이더라고요. 제 가족 흠 드러내기 싫어 비밀로 했건만 점점 정신이 망가지는 듯 했을 때쯤 제 친어머니가 찾아오셨죠. 마침 시부모님이 외출하던 찰나였기에 어서 가라고 다그쳤지만 어머니는 아나무인으로 시댁에 걸음하시며 얼마나 잘 사나 여기저기 훑어보셨습니다. 소파에 아이를 안아보았는데 정작 애보다는 시댁 재산에 더 관심 많던 엄마는 제게 마실 물을 갖다 달라더니 그 물로 제 얼굴에 사정없이 끼얹더라고요. 너 이렇게 잘 살고 있으면서 부모 형제들한테 입을 딱 씻은 거냐? 내가 너 요망한 건 딱 알고 있었지만 넌 어떻게 매번 내 예상을 빗나가질 않니? 여태 키워준 부모 은혜도 모르는 너 같은 거 그래도 자식이라고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는데 네가 이럴 수 있어? 네 형제들 지금 돈 몇 푼 없어서 다 망하게 생겼는데 그 돈 몇 푼 해주는 게 그렇게 아깝니? 너 그렇게 고약하게 살면 천벌받아 이거사. 너 안 도와주면 내가 너 꼭 망하라고 빌고 또 빌 거야 이거사. 형제들의 부탁을 거절하니 어머니까지 오셔서 악담을 마구 퍼부었는데 그것도 성에 차질 않았던지 시댁 물건을 부시며 난리를 쳤고 난장판을 만들었습니다. 남편이 때마침 들어와 성난 어머니를 말렸건만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경찰이 오고서야 좀 잠잠해졌죠. 어머니는 생전 처음 보는 사위가 본인을 신고하니 어이가 없어 악을 쳤습니다. 아주 끼리끼리 논다더니만 사위가 감히 장모를 신고해? 뭐 이런 본디 배운 거 없는 집안에서 자란 놈이 다 있어? 장모님 대우받고 싶으시면 잘 하시던가. 이게 뭡니까? 여기 우리 집도 아니고 우리 부모님 집입니다. 이 사람한테 따뜻한 손 한번 내밀어 준 적 없는 사람들이 이제 와서 가족이라는 이름 앞세워 돈 요구하는 게 맞습니까? 가족이고 뭐고 전 법 절차대로 갑니다. 난 아내처럼 마음 안 약해요. 그 말을 듣고서야 어머니는 남편을 노려보며 씩씩대었고 이내 경찰들에 의해 밖에 함께 나가게 되었는데 남편까지 나서서 막아주고 나니 너무나 제 맘이 비참해서 얼마나 남편 앞에서 울었는지 모릅니다. 뒤늦게 집안이 엉망이 된 걸 보며 경악하는 시댁 부모님들 앞에서도 면이 안 서고 부끄러워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었네요. 남편이 나선 효과가 제법 컸던지 그 이후로는 돈 얘기하며 제게 나타나질 않아 저는 그나마 한동안 마음을 놓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버지가 저를 다시 찾아오게 되었어요. 가족들에게 당한 게 생각나서 가슴이 철렁하며 어찌할 바를 몰랐는데 아버지께서는 제게 다정하게 말씀하시며 가족들 일을 대신 사과하러 왔다면서 잠깐 얼굴 좀 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어쩔까 고민하다가 문을 열어드렸고 아버지를 집 안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글썽이시면서 무겁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 미안하다. 정말 우리 막내딸 볼 낯이 없구나. 내 덕이 부족해서 내 잘못으로 네가 그렇게 많이 힘들고 아팠는데 다 내 탓이라 여기며 날 원망하며 살아라. 정말 미안하다. 가족들에게 애시당초 기대도 안 했던 처음 듣는 사과였고 그토록 원하던 제 가족의 반응이기도 했죠. 울컥 감정이 올라와 저는 어머니와 형제들에게 당한 것을 아버지에게 원망을 쏟아내었고 아버지는 우는 저를 안아주시며 다 받아주셨습니다. 아버지 역시 제게는 가족들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나마 아버지의 사과로 인해서 저는 마음의 위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허나 저는 이때 아버지에게 지병 앓고 있다는 사실을 이때 알았고 어머니 형제에게 잠겼던 금고를 열며 아버지에게는 치료비 하시라고 얼마간의 돈을 내어드리게 되었어요. 차마 제가 병간호까지 알뜰살뜰하게 해드릴 마음은 우러나지 않았기에 돈으로라도 지원해드리고 싶었는데 아버지가 도리어 받지 않으시며 제 주머니에 다시 돈을 넣으시더라고요.
나 이 돈 못 받는다. 내가 이 돈 받으면 다른 가족과 다를 바가 뭐가 있냐. 난 그저 가족들의 잘못을 사과하러 온 거고 너 잘 사는 거 봤으면 됐고 행복하게 살면 됐다. 시부모님 좋으신 분 같던데 잘하고 잘 살아라. 라며 좋은 말을 해주시고는 떠나셨는데 그때만큼은 또 아버지가 제가 주는 돈을 받지 않으니 신경 쓰이고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아버지가 무척이나 걱정되었지만 그래도 아버지 곁에는 다른 가족들도 있으니 제가 굳이 신경 쓰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한동안 조용하던 다른 가족들에게서 또다시 연락을 받게 되었고 불과 그렇게 보내드린 후 몇 달 만에 뜻밖의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소식이더라고요. 아버지가 위독하다고 하니 그래도 마음이 울컥했고 그래도 자식된 도리로서 마지막은 지키자는 마음에 아버지께 가게 되었는데 아버지가 병원에서 숨을 헐떡이기만 하시다가 저를 보시더니만 제 손을 붙잡고 어렵사리 제 귓가에 한마디를 하시고 눈을 감으셨죠. 우리 꽃같은 막내딸, 모든 게 내 잘못이니 아무도 탓하지 말거라. 다 말하지 못하고 가서 미안하다. 라고 말을 하시는데 도대체 무슨 말을 하지 못하고 가서 미안한지 당시에는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었더랬죠. 곧 가시는 분 하는 말에 더 이상 의미 안 두려고 했고 이내 덤덤하게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게 되었는데 거기에 있는 식구들 하나같이 절 다 뜯어먹을 것처럼 달려들고 먹잇감이 된 듯 핥히고 물어뜯어서 도저히 있기가 거북스러워 저는 발인식까지 지키지 못하고 채비를 차리고 갈 준비를 했습니다. 그때 어머니께서 형제들을 말리며 이내 중요하게 할 말이 있다고 저를 부르셨는데 이내 어머니는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시고 한참을 오열하시더니 그간 저만 몰랐던 사실을 말씀해 주시더이다. 네가 아버지 마지막을 지켰기에 네 아버지 유언을 전해야겠다 싶더구나. 왜 내가 너를 키우면서 그리도 모질게 대했던지 왜 형제들이 너를 그리 대할 수밖에 없었던지 내가 그 연유를 지금부터 말해 줄 테니 잘 듣거라. 저는 갑자기 등골이 쎄해지며 눈동자가 커졌고 심장이 두근두근 떨리는 상태로 어머니를 멍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께서도 제게 뭔가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어머니께서 유언을 제게 전한다고 하니 손에 식은땀이 흘렀지요. 그리고 어머니께서는 제 출생의 비밀에 대해 입을 여셨습니다. 넌 내 속에서 태어난 자식이 아니다. 네 아버지가 바깥에서 실수해서 낳아온 자식이야. 제가 어머니의 친자식이 아니라고요? 그래, 다른 형제들 다 내 자식들이지만 너만, 그것도 네 아빠가 바깥에서 딴 여자랑 살림차려 낳은 아이라 널 볼 때마다 억장이 무너져서 널 볼 때마다 속이 뒤집혀서 널 그리도 내가 모질게 대했던 거다. 어머니께서는 제게 그토록 숨겨왔던 비밀을 말씀해 주셨고 저는 기가 막힌 채 한참 동안 어리 빠진 상황이었죠. 아니, 그 사실을 왜 이제야 알려주는 건지 제가 머리 클 때 알려줄 수도 있는 거고 차라리 모든 것을 알았으면 제가 적어도 가족에게 미련을 두지 않은 채 떠났을 텐데 왜 그걸 진작에 알려주지 않았냐 했더니만 어머니께서는 깊은 한숨을 쉬시더라고요. 처음엔 나도 갓난쟁이였던 널 보고 이 어린애가 무슨 죄일까 싶어 애지중지 키웠다. 하지만 자라면서 네가 그 여자의 얼굴이 보일 때마다 속이 뒤집혀서 미치겠더구나. 너도 결혼했으니 알 거다. 내 심정을. 차라리 네 아버지와 이혼했으면 나았을 텐데 내 자식들 애비 없는 자식으로 키우고 싶지 않아 너만 거두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네가 자라면서 내 자식들보다 더 똑부러지고 똑똑한 모습을 보는 것도 꼴보기 싫었고 아무튼 눈에 가시일 수밖에 없더구나. 그래서 네 아버지도 나한테 미안해 너를 못 감싸준 거다. 어머니께서는 제가 잘나면 잘나서 싫었고 못나면 못나서 싫어 고약한 계모처럼 굴었다는 것을 인정했지요. 저는 손발이 떨리며 놀라울 것도 없는데 새삼 충격을 받은 게 우스웠습니다. 제가 아무리 모질게 자랐다지만 아예 가족 간의 정이 없었다면 결혼할 때나 임신할 때나 어머니 생각이 나진 않았을 텐데
그래도 어머니 생각이 났던 걸 보면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순간에 나를 잘 대해줬을 거라는 생각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머니 말을 듣고 보니 가족들은 반쪽짜리인 저를 좋게 대할 수가 없었던 건 당연했을 테고, 저를 보면 가장 괴로웠을 거란 건 바로 어머니였을 거란 생각도 들어 제가 누군가의 아내가 되고 엄마가 된 지금 시점에는 이해할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제게 주려고 준비한 듯 아버지가 제게 남긴 편지를 보여주었는데,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치니 아버지는 수십 통의 편지에 비슷한 내용으로 몇 번이고 글씨를 쓰고 지우길 반복하셨던 흔적까지 모두 남기셨더라고요. 그런 아버지의 마음과 흔적들을 보며 어머니는 너무 깊은 후회를 하셨다며 며칠 내내 밥 한 술 넘기지 못하고 괴로워했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나 역시 너한테 큰 상처를 줬다는 죄책감이 들었지만 다시 돌아가도 어머니의 입장에선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구나. 그것이 내 그릇이니 사과는 하되 용서는 받지 않으마. 어디서든 잘 살아라. 내가 물론 당부하겠지만 그래도 철없고 못난 네 반쪽짜리 형제들이 달려들어도 잘 끊어내고 우리 악연도 여기서 끝내고 다신 보지 말자. 어머니께서는 그리 제게 전하며 무슨 의미인지 모를 눈시울을 붉히시고 제 곁을 지나쳐 가신 후 그리도 가버리셨습니다. 그분은 저를 보시지 않았지만 저는 저도 모르게 고개를 돌려 그분이 가는 그 뒷모습을 눈에 담으며 고여진 눈물을 흘렸지요. 저도 무슨 의미의 눈물인지 이해도 안 가고 잘 몰랐던 처절한 눈물이었습니다. 날 돈으로 알며 찾아온 형제들 보고 진저리가 쳐졌지만 생각해보면 어머니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다 보고 살았을 언니 오빠들이니 제가 미울 수밖에 없겠구나 싶었지요. 악연으로 맺어진 한 가족과 나, 어머니와 긴 대화를 나눈 후 한평생 가슴속에 담아둔 큰 물음표 하나가 지워졌고 저를 버린 친어머니도 찾지 않기로 하고 마음에 묻기로 했습니다. 남편과 시부모님은 이 사실을 아시고 많이 우셨습니다. 특히 시어머니께서 저를 끌어안고 오열을 하셨지요. 아이고 세상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네가 얼마나 외로웠을지 생각만 하면 내가 눈물이 난다. 잘 자라서 우리 집 며느리로 자라왔다. 사랑 못 받은 거 앞으로 죽을 때까지 우리 집에서 못 받은 사랑 듬뿍 받고 살면 되지. 안 그러냐? 다 있고 넌 우리 집 식구로서 잘 살면 되는 거야. 시어머니의 말씀에 뭔지 모르게 굳게 닫혀있던 답답하던 그 마음이 다 녹으며 터졌고 혼란스러웠던 제 마음을 정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건 내 아버지와는 아무런 말도 제대로 해보지 못한 채 오해와 미움만 가득한 상태로 그렇게 보냈다는 것이 한이 맺히긴 합니다. 그래도 눈 감는 그 순간에 제게 했던 그 한마디, 우리 막내딸 미안하다. 비록 밖에서 나왔지만 누가 뭐래도 난 아버지에게는 사랑 많이 주고픈 막내딸이었다는 거. 본인 잘못으로 어머니 형제들 눈치 보느라 제게 마음껏 사랑 못 주어 미안하다는 진심의 사과 한마디를 지금 가슴에 새기며 살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축복이 아닌 누군가에게 큰 상처가 되었던 제 인생, 제가 괴물이 되지 않고 사람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은 다 남편과 시부모님 그리고 제 아이 덕분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제 인생에 가장 우선인 게 뭐냐고 누군가 제게 묻는다면 저는 여전히 제 자신보다 가족이기에 하늘이 맺어준 제 배우자와 소중한 제 시부모님들에게 잘하며 속죄하고 이 미천한 인생 행복하게 잘 살겠노라 답하고 싶습니다.